세종시의회 후반기 1주년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우리 시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연일 이어지는 후렴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수해, 날씨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출범과 함께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주권자인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시민과 시를 위해 일해온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 제98회 정례회까지 8번의 회기, 130여일간의 회기 일정을 통해 총 510여 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총 8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 18건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조례안 제정 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5개 연구 모임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우리 시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 연구 모임 대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우리 집의 의회의 바란다 코너를 통해 접수된 120여 건의 민원은 각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고 진정 민원도 성실히 처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했으나 특정 사안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며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역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연거푸 부결됐던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평생교육 진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지난 3월 회기에서 부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구원 설립의 차질을 방지하고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시에서 초대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여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인사청문회도 곧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적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는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과 그에 뒤이은 탄핵 국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깊은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의 안정을 이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은 늘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단지 한 도시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축입니다.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책임과 역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남은 1년여의 시간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세종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은 시민의 삶과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우리 시에서도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주 피해 지역 복구에 동참하는 등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으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자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일각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전 실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인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하면서도 미 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이 선행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수부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우리 의회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도의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 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실질적 보완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5급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우리 시의 특수성과 위상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급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허나 세종시는 5급 중 충청권 메가시티의 일원일 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지기 위해 탄생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기존 5급 3특 전략의 1행 행정수도 세종을 더한 5급 3특 1행으로 전략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권을 바탕으로 이 도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모델을 파격적으로 실험하고 혁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운영, 행정의 중심이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가는 곳으로 세종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종의 미래를 거두는 제4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동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언론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피레일님이 의장님,
후반기한테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으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세종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금남면 노인부구 옆에 노인부구역이 있는데 옆에 목재 난간이 있어요. 조금 마이크 띄고 말씀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예. 목재 난간 옆에 하천인데 예, 예.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거기 난간이 부서져가지고 두 칸이더라고요. 두 칸.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이면 수리할 수 있는데 아예 예산이 없고 재난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위에서 꼭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또 그게 어떤 명분이 됐던 뭐 명분을 합리화시켜서 갔던지 간에 우리가 집중 오후 내리는 기간이었고 또 피해 복구에 한 손 한 손 손가락 하나가 뛰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뭐 내가 실명 거론하기 뭐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갔다 와가지고 피해 복구 현장도 안 둘러보고 그 다음날 또 광해구에 국회 출장 또 갔어요. 이런 거는 의장님이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진짜 시민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해서 좀 우리 시 피해가 많았죠. 인명 피해도 있었고 또 재산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임위원회는 몇 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국외 연수를 좀 다녀왔습니다. 세계 상임위원회에서 좀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요. 그 국외 연수를 하는 동안에 좀 집중호우가 내려서 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와서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피해도 한번 좀 파악하시고 현장도 둘러보시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에 그 의정 연수를 계획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법정 필수 교육을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수목금 계획도 있었지만 수요일을 좀 반납하고 저희가 토정면에 피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공주에서 이제 저희가 이틀 동안 내내 좀 교육받고 강의를 받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연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충청광역연합의회는 4개의 시도의 분담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국회 출장을 좀 다녀오셨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좀 소통이나 아니면은 광역연합의회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회 연수가 꼭 필요했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좀 다음부터는 제가 세심하게 좀 살펴가지고 의원님들과 좀 소통을 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는 기자님 있습니까? 예, 이수복 기자님. 예,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수부 이전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단순히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그 산하 기관, 공기업 등 관련한 부처도 그 기관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종에도 이 산하 기관이 3곳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직원도 수백 명이고 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기존에 해수부 이전하면서 직원들 이사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지금 말씀 중에도 국가 비전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그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이해를 아쉽지만 좀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적어 주셨는데 이후에 비슷한 사례가 좀 반복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직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녀들과 배우자까지 하면은 또 많은 인원들이 유출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산하기관 3곳 직원과 또 배우자, 자녀들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17개 부처 중에서 5개 부처가 아직 내려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그 미이전 부처들부터 좀 빠르게 이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실행해서 단계적으로 모두 한 번에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좀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 먼저 이제 부산으로 좀 이전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역행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 해서 미이전 5개 부채를 좀 빨리 세종시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공략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타운 미팅에서도 주거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배우자 직장 이전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정부와 또 우리 시와 그리고 부산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좀 진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정 속에서 저희 세종시나 세종시 의회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도움이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송수환 기자님. 예, 뉴시스의 송수환 기자입니다.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라 불편하시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상병원 의원 실형 관련해서 세종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만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절차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고 자문 이후에 나온 결과를 받고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제 본회의를 올라가는 순서로 알고 있는데 그 30일 날 임시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리하실 예정이나 생각은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향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계속 있는데 의장으로서 심정이 어떤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좀 의장이시니까 정확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행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 정도 본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윤리특위가 좀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날 당일 처리는 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자문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 이제 일단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의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은 심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윤리특위에서 의결을 내리고 본회의에 회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우선은 첫 번째 윤리특위가 열 것이고 기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8월 초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자문 받고 윤리특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 기간이 불가하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하고 우선은 그 윤리특위 기간의 그 사안에 대해서요. 상정을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그 3개월 안 동안에 거의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확하게 앞으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자료를 드릴 예정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우선 윤리특위를 열어서 기간 연장을 3개월 하고요. 그 안에 자문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면 그거를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론이 나기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문 받고 또 그 이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양현석 기자님. 지금 연합뉴스의 양현석 기자인데요. 네, 세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해수부 관련된 거하고 연관된 건데요. 첫째가 지금 서울에 있는 미이전 부처 5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데 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같은 논리라는 정부에서 지금 서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데 지금 정부 중심에 역행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서울에 있는 미이전 부처 5개가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같은 논리로 그 해수부 이전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역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만약에 그러면 언제든지 여당 야당은 바뀔 수 있고 정부 주권당도 바뀔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당이 아닌 당에서 여당을 잡았을 때 그때도 정부에서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그 역행하는 주장은 하지 않을 계획이십니다. 그 부분도 말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예. 시민이 네. 시민을 위한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신다고 계속 시민을 강조하셨는데, 그 해수부들 그리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든 이런 분들도 시민인데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뭐 5개 이전 부처가 좀 내렸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전 국민이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겠죠. 저희 세종시의 모든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수도의 완성은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가깝게 행정에 있어서 좀 효율성과 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 다 이전을 할 수는 없지만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이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뭐 법무부도 이전해도 되겠죠. 네, 외교부나 아니면은 국방부,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긴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외교부도 좀 전략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인천에 있어서 뭐 국제적인 그 글로벌, 저희가 공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3대, 5대 안에 드는 그런 글로벌 국제공항을 갖기 때문에 그런 외교부도 인천에다 좀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은 분권에 있어서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당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또 대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국회의장은 이제 당적을 갖지 않잖아요. 의장직을 하는 동안에는. 지방의회,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종시 의회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항상 중립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은 따라가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런 저도 답변을 좀 내놓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발언을 했던 부분에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시민을 위한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해수부 관련해서 좀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해서 뭔가 진전이 된 거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없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강준현 국회의원님이 또 지역 오시다 보니까 해수부 노조하고 좀 접촉을 해서 소통도 하고 좀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수부 노조 측이나 아니면 해수부 직원들과
소통하고 좀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세종사람의 박은주입니다. 저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의회 차원에서는 해수부 이전 반대에 뭐 그렇게 큰 활동을 안 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좀 반대한다던가 우리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노조에서 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까지 노력해봤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3페이지에 써주셨어요. 협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특정 상황을 두고는 집행부와 그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라고 써주셨어요.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특정 사안 아직도 집행부하고도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부분으로 인했던 갈등을 이렇게 풀려고 노력합니다라는 뭐한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예로 들자면 겨울에 하는 축제, 야간 축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집행부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예산은 완전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쪽 그 상공인들은 아직도 우리는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갈등은 뭐였을까요? 하나를 찝어주시고요. 그래서 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노력합니다. 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춘영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해수부 관련해서 의회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가 살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행수특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저희가 의결까지 했고요. 근데 좀 워딩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막 정부 측에 요구하는 거는 좀 원활하게 해서 좀 스무스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당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불편한 사항도 있음에도 저희는 조금 더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의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결의안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좀 해소가 되나요? 확 해소는 안 되지만 좀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해수부 직원들과도 좀 소통하고 정부 측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사실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진전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고민을 서로 나누고 어려움을 좀 헤쳐 나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집행부와의 협치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갈등이 불거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제 저원도시 박람회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빛축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좀 실질적으로 다른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논란 속에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 최민호 시장님 공약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장 큰 갈등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갈등은 이제 공약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갈등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국제 저온도시 박람회 계획했었는데 만약에 하게 됐으면 아마 오히려 큰일 났겠죠, 진짜.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방도시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만약에 국제행사, 정원도시 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됐다면 좀 더 의원들한테 어필이 되고 공감대가 됐을 텐데 오로지 행사에 혈안이 됐던 부분들이 좀 의원들에게나 아니면 위원회에 어필이 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예산도 지금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절한가 그 판단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나 아니면은 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시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올해도 그 구정 때죠. 설 명절에 제가 먼저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집무실로 찾아가서 시장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또 정치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리고 막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관계는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뭐 사안에 따라서는 치열하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마음을 마음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장석 기자님. 네, 우리 임 위원장님과 이주면 네,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 지금 박은주 기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6월달에 추경에서 아마 개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금요일날 예비위원장님 여기 계신데 3일 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금액이 별로 제가 알아본 거로는 얼마 안 되는 부분, 비축제 부분도 통과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그걸 제대로 개수조정을 못 해가지고 제가 7월 3일 날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시와 시의회가 공청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축제를 못하게 한 건지 아니면 개수조정에서 어느 게 문제가 됐던 건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님은 그때 말씀하신 게 정말 3년 동안 지긋지긋하다 의회에서 계속 그 다음에 모 의원은 시의회 모 의원은 SNS를 통해서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양쪽 이야기가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공청회를 떠나서 이제 지금은 현 예결위원장님이 아니시고 직전 예결위원장님이신데 의장님이랑 아니면 예결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어느 게 문제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정말 시의회 여소 야대 때문에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행사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최민호 시장님 취임 3주년 기자회견 하셨죠. 거기서 이제 추경 심사 관련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저는 의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난 회기에서 삭감된 추경 예산 중 일부에 대해서 시장님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시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오랜 논의 끝에 3일 동안 이어졌었죠. 예결특위 끝에 제출한 원안대로 좀 승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이 다시 제안한 증인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결국은 반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이 비축제가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2023년에 했죠. 2023년에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비축제를 한다고 해서 사업 예산이 올랐는데 저는 6억으로 증액시켜서 이왕 하는 거 우리 세종시의 겨울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 놀거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축제를 정말 잘 해놨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4억 예산을 2억이나 진행시켜서 6억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세종시타컴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그 행사를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좀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더 보완해서 잘 해나가면 되잖아요. 작년에는 사실 위원회 어떤 어필이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교감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설득이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어필을 못했던 부분들이 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전액삭감돼서 못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저는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예결특위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결국에는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팩트체크는 좀 해보셔야 되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불쾌감을 표하신 것이라면은 의회 협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시장님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이라면은 내부 보고 체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저는 되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신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유럽에서 오시면은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사안마다 공청회를 열면은 업무가 진행될 수 없겠죠. 저는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때는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특정 사안마다 뭐 공청회 열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뭐 얘기해보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 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던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700만 원이 마지막에 9,700만 원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거를 정리해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비축제 자체가 무산됐다고 생각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민호 시장님은 그걸 모르시고 그냥 오로지 그 여수의 아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아니면 우리 의장님이 하실 경우에 얘기했는데 아니면 모든 자료를 네, 특정 의원님이 거론될 수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9,700만 원이 시의원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구 예산인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비축제까지 다 무산됐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강창구 기자님. 예, 시사전을 강창구입니다. 세종 그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거론되었던 그 상가 공실 문제 관련해서 집행부와 논의가 또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또 계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지금까지 세종시 출범 이래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는데 이게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늘 답답한 마음입니다. 사실. 뭐 항상 기자 간담회나 아니면은 저희가 언론 브리핑 할 때도 자주 나왔던 질문인데 항상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회 내에서도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을 해결을 위한 연구 모임 김윤숙 의원님이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많이 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공실 문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상가의 규제 완화라든지 우리 시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들을 좀 완화해 주는 거. 결국에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오는 과정에서 뭔가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뭔가 확실하게 상가 공시를 해소할 만한 어떤 묘책은 지금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늘 걱정이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지금 근생과 관련해서 그 3층까지 근생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층만 더 이렇게 좀 높여서 근생을 좀 확대해주는 그런 전개가 된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공실 때문에 문제인데 또 한 층을 있으면 공실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도시 계획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한 부분 정도 더 하다. 예, 손정환 기자님. 네, 분유수산연구 송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반기 출범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의정 브리핑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의회 이제 공무 국외 출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따로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소통도 공감도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또 저기 유인호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5월달에 의정 방청을 받는 그 초등학생을 이제 그룹에 앉아서 사진 찍는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육감 브리핑 때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옳지 않다. 의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학생 인권 문제고 인권으로 이제 해야 되고 권익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무 국외 출장 관련된 자료는 저는 못 들었는데 어떤 자료 요구했었죠? 그때 당시에 권익위에서 그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 의회도 거기에 이제 지침이 있었을 테고 뭐 조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알아봐서 자료를 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국무국외연수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점검을 실시했죠.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라서 아마 지금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한번 사무처랑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당연히 알 권리를 위해서 드려야겠죠. 그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인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제 의정 방청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근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후배의 따님이어가지고 그 아이가 와서 좀 반갑게 맞이해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좀 좁아서 이렇게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은 주문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3명이었거든요. 3명 다 아는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무실에 찾아오셨든지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인권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성 감수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의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도 저도 지금 잘 판단이 되진 않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성감수성이라든지 뭐 성인지 감수 뭐 이런 거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법정 교육도 하고 하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봐요. 저도 자녀 셋이거든요. 딸 둘이나 있어서. 근데 뭐 항상 뭐 이렇게 좀 잘 성인지나 아니면은 성감수성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도 늘 잘 가르쳐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네요. 이게. 혹시 질문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좀 다소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의장실 열려 있으니까요. 오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정말 세종 시민만 바라보고 개정활동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우려스러운 집행부와의 그런 협치 그리고 소통 그리고 그런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 협치하고 시민들께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의회 의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